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맡게 된 7조 허준용, 한경석, 장승현, 정수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발표 모차는 제일 먼저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업무 기능도와 단위 업무 기술서, 업무 흐름도, 요구사항 분석,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모델, 그다음에 영어 사전 및 도메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선정 이유입니다. 네, 저희가 하게 된 프로젝트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티 시스템 부분에서 해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을 흔들거나 콜택시를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하는 모습이 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카카오티의 등장 때문인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간단히 택시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승객의 입장에서는 결제 수단을 개인마다 등록할 수 있어서 빠르고 편리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어디로 가서 왼쪽으로 가주세요 같은 목적지 설명이 필요 없고 주소 선택으로 대체함으로써 택시 탑승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승객의 수요가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콜택시에 비해 적은 수수료 때문에 기사들의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카카오티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과거에 존재했던 서비스를 어플로 대체했을 때 어떠한 면이 승객과 기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해져서 이 카카오티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기능도 및 단위 업무 기술서입니다. 해당 그림은 카카오 택시 관리 시스템 내에 회원과 회사 자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좀 도식한 겁니다. 카카오 택시로부터 기능을 제공받는 주체를 기사와 승객으로 구분하였고,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관리 서비스를 나열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승객에 필요한 서비스는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 기능입니다. 회원가입 이후에는 가입 시에 입력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탈퇴도 가능해 합니다. 각 회원에게는 고유한 회원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서 각 사용자들을 구분합니다. 또한 각 회원에게는 개인 점수가 존재하고, 서비스 이용 빈도와 운행 거리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 점수는 직전 6개월의 누적 점수를 산정되며, 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고 각 등급에 따라 특별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회원에게 부여되는 쿠폰은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이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사인데요. 기사의 경우 승객과 마찬가지로 가입 기능과 정보 수정 기능, 탈퇴 기능이 존재하고, 기사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기사 번호가 존재합니다. 기사는 승객으로부터 별점을 부여받고, 별점에 따라 호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 관리입니다. 호출을 위해서는 기사가 운행한 차량이 회사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차량 번호, 등급, 종류, 차량 소속 정보 등이 저장됩니다. 당연히 기사가 탈퇴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기사의 차량은 등록 정보에서 삭제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호출 관리입니다. 승객은 택시를 호출하기 위해서 해당 승객이 카카오 택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출발지와 목적지, 운행 서비스와 결제 수단을 입력받습니다. 각 기사는 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종류 그리고 등급에 따라 호출받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호출이 완료되면 할당된 기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호출 중인 택시를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때 기사는 호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운행이 종료된 후에야 다른 호출을 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용 기록 관리입니다. 승객과 기사는 과거 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확인 가능한 정보는 운행 일자, 기사 이름, 차량 번호, 출발지, 도착지, 결제 수단 등이 있습니다. 해당 운행 기록은 운행 일자로부터 1년간 유지되고 이후부터는 삭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 관리입니다. 앱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와 공지사항, 고객 지원 등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진행하는 이벤트와 공지사항을 내 정보 공지 이벤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세부적으로 업무를 고객 관리, 차량 관리, 이용 기록 관리, 호출 관리, 커뮤니티 관리로 나누고 나서 저희가 재현해본 카카오 택시 앱의 입장에서 업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나타내기 위해 업무 흐름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호출 관리 입장에서의 업무 흐름도입니다. 여기서는 호출이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호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사가 차량이 있어야 하며 그 차량은 운수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거나 아니면 개인 차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승객은 호출을 할 때 쿠폰을 카카오 택시로부터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고 호출을 할 때 출발지, 도착지, 결제 수단에 호출 정보를 입력을 하여 호출을 하면 카카오 택시 앱에서는 호출 정보에 저장하게 됩니다. 호출 정보를 통해 카카오 택시는 출발지를 확인하여 기사들의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위치를 확인하여 승객의 출발지로부터 Nkm 이내 반경에 있는 기사들에게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운행 가능 여부에는 운행 중, 예약 중, 대기 중이 있습니다. 대기 중인 기사의 경우에 한해서 카카오 택시 앱은 호출 승인 요청을 보내게 되고 이를 기사가 수락하면 승객과 기사는 매칭이 되게 되며 이용 시작 알림을 통해 이용이 수작되었다는 것을 카카오 택시 측에 알리게 됩니다. 서비스가 완료되어 기사 혹은 승객이 이용 완료를 하면 이용 기록이 보내지게 되고 이는 이용 기록 정보에 저장이 됩니다. 또한 승객의 경우 서비스가 완료되면 기사의 별점을 입력하고 이는 다시 카카오 택시 앱의 기사 정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원 관리 업무의 측면입니다. 회원 관리의 경우 업무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에 서로 간에 무슨 업무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업무 흐름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승객은 초기 개인정보 입력과 실시간으로 수정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운수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거나 개인으로 계약이 없을 수 있고 계약을 하고 있을 경우 운수업체와 계약을 수정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쌍방향으로 업무 처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카카오 택시 앱에 자신의 정보를 초기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고 차량을 초기 등록한 자신의 차량 정보를 수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택시 앱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한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경우 계약된 기사들의 차량 정보와 기사 정보를 입력과 수정할 수 있고 카카오 택시 측과 계약을 서로 수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택시 측으로부터 자신이 등록해 놓은 기사들의 정보와 그 기사의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승객은 카카오 택시 앱 내 게시판에 게시글을 입력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사항이나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출을 할 당시에 본인이 다운로드 받은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호출이 완료되고 나면 본인의 이용 기록을 확인하고 이용 기록을 통해 기사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분실물 등의 이유가 있을 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사 또한 이용 기록을 확인하여 분실물이 있거나 고객이 결제가 안 됐을 경우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별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카카오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설계하기 위해 분석한 요구사항 리스트입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는 어떤 것이 있고 해당 데이터가 어떤 처리를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분석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승객과 기사의 호출 과정, 기사와 차량의 할당 과정, 그리고 차량과 운수업체 간의
공급 과정을 구현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분석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구현 범위를 설정한 것을 토대로 해서 승객, 기사, 차량, 운수업체를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석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 명세서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승객이 회원가입을 하려면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입한 승객에게는 쿠폰과 누적 점수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승객들은 각각에게 부여된 고유 회원 번호로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사가 회원가입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유지해야 됩니다. 입력해야 합니다. 가입한 기사에게 별점이 부여되고 별점에 따라 호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는 입력한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사는 개인마다 부여되는 고유한 기사 번호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각 차량은 차량 번호로 서로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수업체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유지해야 되고 운수업체 또한 각각의 운수업체를 사업자 번호로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게시판의 경우 게시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유지해야 되고요. 게시글은 게시글 번호로 서로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기사와 차량의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기사는 차량 한 대만 운행할 수 있고 차량은 기사 한 명에게만 할당되어야 합니다. 승객과 기사의 호출 과정에서 승객은 여러 기사들에게 호출을 보낼 수 있고 기사들은 여러 승객들의 호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승객이 기사를 호출하면 아래와 같은 정보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차량과 운수업체 간의 공급 과정을 보면 각 차량은 운수업체가 공급하고 운수업체가 여러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운수업체가 차량을 공급할 때 아래와 같은 정보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객과 게시판의 작성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승객은 게시글을 여러 개 작성할 수 있고 한 명의 회원만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요구사항을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개념적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 이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각각 개체가 있고 이 개체에 대한 속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이 속성들에 대한 기본키만 알아보자면 승객은 회원 번호라는 기본키를 가지고 기사는 기사 번호라는 기본키를 갖고 차량은 차량 번호라는 기본키를 갖고 운수업체는 사업자 번호라는 기본키를 갖고 쿠폰함은 회원 번호와 쿠폰 코드를 이제 묶어서 기본키로 가지게 되며 게시판은 게시글 번호를 기본키로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용, 작성, 운행이라는 세 가지 관계는 두 개체 사이를 연결을 해주긴 하는데 이게 따로 속성을 표시한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호출과 공급에 대한 속성만 표시를 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이제 호출의 속성에서는 이제 호출 번호를 기본키로 사용을 하고 공급들의 속성 중에서는 사업자 번호와 공급 번호를 묶어서 기본키로 사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각각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면 되는데 이제 뭐 승객과 기사는 각각의 승객이 각각의 기사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다대다관계. 차량과 기사는 뭐 차량 하나당 기사 한 명당 차량 한 명이기 때문에 1대1 관계. 운수업체와 차량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운수처에 여러 대의 차량이 속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대 다관계. 승객도 여러 장의 쿠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대 다관계. 또 승객이 여러 개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1대 다관계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살펴보실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기본 키를 빨간색으로 외래 키를 초록색으로 이제 그리고 외래 키면서 기본 키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파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한 물리적 데이터 모델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나집니다.
오늘 용어 사전 및 도메인입니다. 먼저 용어 사전은 이렇게 나타나지고 논리명, 물리명, 약어 이런 설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회원 기사 생년월일 이런 거를 뭐 유저 드라이버 벌스데이 이런 식으로 바꿔 주었고 뭐 어떻게 바꿨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메인 기술서인데 도메인 기술서도 사실 논리명, 물리명 나오고 얘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는 거 말고는 용어 설명이랑 크게 다를 부분이 없어서 뭐 예를 들어 회원번호,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를 뭐 유저 넘버,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라고 바꾸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인테저, 뭐 바차 아니면 뭐 데이트, 뭐 넘버 이런 식으로 바꾼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다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데이터베이스 7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